네, 2023년 11월 9일 이정훈입니다. 과거에는 입법부를 힘이 없다 그래서 행정부가 법안을 만들어주면 그걸 통과시킨다 그래서 통법부라 그랬습니다. 통법부. 그런데 지금 입법부는 굉장히 셉니다. 입법부가 독재를 하면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입법부가 탄핵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통치를 한다. 입법과 더불어 탄핵을 갖고 통치를 한다. 이 탄핵과 입법 기능을 준 거는 독재를 막기 위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들이 통치를 하고 독재를 한다.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가 되죠. 민주당의 입법 독재, 탄핵 통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자기 살 길로 가다 보니까 비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죠. 탈당을 하겠다. 정치가 요동을 칩니다. 이준석은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이 워낙 거대한 당으로 있고 또 거대한 당에 어울리지 않게 자기 방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로 저는 봅니다. 지금 이준석 씨가 영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의 스펙트럼은 정의당도 참여시킬 수 있다. 노회찬 정신을 갖고 있는 정의당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힘당의 문제점은 제대로 지적했어요. 권력자만 바라보는 영남 정치인과 살기 위해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는 수도권 정치인이라는 너무 이질적인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된 게 국힘당이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가 있죠. 그 리더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주 간단한 동호인 단체에서도 회장이 만들어지면 회장한테 이렇게 맞추는 사람들이 나오고 회장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하죠. 사실은 의견이 올라와도 하라 말하고 결정도 하게 되고 권력자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권력자에 대해서 바른 말들을 잘 안 하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어느 조직이나 있는데 국힘당이 세다는 거죠. 예, 국힘당은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보다는 엘리트들은 많아요. 근데 엘리트들의 특징이 자기 스스로가 능력이 있으니까 고개를 잘 안 숙이는데 그들이 고개 숙이는 거는 돈과 권력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실제로 가만히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재력가한테는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또 권력자한테도 자기가 출세할 수 있으니까 쉽게 고개를 숙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권력자만 바라보는 영남 정치인 그리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확장하는 수도권 정치인 너무 일적인 집단이다. 이 진단은 맞는 거라고 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격렬한 전쟁터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죠. 정치의 기본이 권력투쟁이잖아요. 내가 정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권력의 자리로 가야만 자기 생각한 대로 뜻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래서 쿠데타 혁명조차도 이 힘이라고 하는 걸 동원해서 치열한 권력투쟁이죠. 그걸 확보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뜻을 펴는데 두 집단이 영남과 수도권 세력이다. 그게 문제다.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축구의 국대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골키퍼다 또 윙이다 할 경우에 그 자리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럼 피비리는 나는 경쟁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제가 탑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마지막 국대 감독에 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마지막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다 그만고만 할 테니까 그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겠죠. 간택을 당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하는 사람을 뽑으니까는 그러니까 그 경쟁자들은 서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국대는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근데 그런 이질을 이끌고 승리를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질적 요소를 섞어가지고 물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이질적인 데 섞어갖고
콘크리트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문제다라고 보는 거는 이준석 씨의 한계죠. 그 보수 정당화를 위해서는, 정상화를 위해서는 뭐 이준석은 침묵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경각심을 느끼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힘당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뭐 이렇게 가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호남 지역에서도 출마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민 민주당 의원, 양항자 의원 등과도 뭐 연대는 하지 않겠다는 쪽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씨의 이런 걸 보면서 이준석 씨가 신당을 만들라, 이준석 씨가 큰 거는 글쎄요. 어쨌든 정치판에 와서 한 번의 기회, 자기도 간택을 당한 거죠.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간택을 당하고 나서부터 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골프를 칠 때 잘 맞았으면은 초보자는 그 잘 맞은 거를 자기의 실력으로 보고 거기를 기준으로 나는 얼마나 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날 그 다음날 쳐보면은 그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되게 아씨 왜 안 맞아 그러는데 프로들은 가장 안 된 거를 자기 실력으로 보고 그걸 기반으로 연습을 해서 최소한 그 점수 이상이 나오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이준석 씨는 자기가 꽃길을 걸었을 때를 기준으로 보고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경험 부족에서 나온 걸로 보여요. 이런 류의 실수는 저도 많이 합니다. 자기 전성시대 때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서 나는 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인생에서 필패를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조직은 아까 말한 대로 어차피 충성 경쟁을 하는 조직으로 그런 성격을 띠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익적인 걸 섞어가지고 승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걸로 결론이 나니까 거기에 있는 모순만 가지고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는 그의 경험 부족이고 단견이고 지혜 부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시끄러운 방송 3법하고 노란봉투법을 바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의 MBC, KBS 체제로 그대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서 노조가 그대로 활동할 수 있게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놓고 가겠다는 거죠. 노란봉투법이 문제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방송 3법도 문제라는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이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은 제적 의원 5분의 3, 179명의 찬성이 있으면 돼요. 179명, 180명 정도. 현재 민주당은 168석이죠. 한 11석이 부족한데 정의당하고 현재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윤미향 같은 사람이 찬성하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로 통과시켜서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죠.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처리하면 탄핵은 쉽게 처리됩니다. 제적 과반수의 지지만 있으면 되니까 168석이면 충분히 되죠. 그리고 그리고 아무 기능도 못하는 사이에 총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졌지만은 국회에서는 절대 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국회를 토대로 국민을 통치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군주정을 할 때는 군주가 주권자가 아닌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칙령이나 율령을 만들죠. 황제라 그러면 칙, 임금이라 그러면 령을 만들어서 칙령 체제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군주가 막 하는 게 그게 문제다, 독재다, 전제다, 또 자기 새끼한테 권력을 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귀족들, 뭐 두 번째로는 돈을 많이 번 부르주아들이 우리 대표들로
국민을 다스리는 법을 만들어라 하면서 이제 의회를 만들게 되고 그 의회의 대표들이 행정부로 넘어가서 군주는 이제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행정부처의 장, 그것도 행정부도 옛날에는 군주 혼자 외교, 국방 다 하던 거를 쪼개갖고 이제 하나씩 맡아갖고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공화정이 됐는데, 근데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정당 정치에 의해서 의회가 막 바뀌면은 행정부도 그에 따라 바뀌니까 춤을 추잖아요. 어떨 때는 이게 A로 갔다 B로 갔다. 근데 이 비유가 제일 좋을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고칠 때 정치적으로 A당, B당이 있을 때 A당 안이 잘 고치겠습니까? B당 안이 잘 고치겠습니까? 답은 의사가 제일 잘 고치는 겁니다. 자동차를 생산할 때 또는 고칠 때 그게 민주당이 집권하면 잘 고쳐집니까? 국힘당이 하면 잘 고쳐집니까? 전문가가 제일 잘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도 막 이렇게 국민대표라고 해서 그들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장관으로 와갖고 통치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직업관료제가 도입되죠. 그래서 꼭 정치적 색깔과 무관한 거는 그냥 행정 일관성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해라. 의사들이 물론 의사들도 문제는 있죠. 한계는 있고 또 전문가들도 한계는 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왔는데 지금 민주당처럼 너무 의회가 강력해지면 전문가도 무시하고 이런 법을 해라라고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그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런 거죠. 이게 입법 독재가 되는 거죠. 국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의 대표라는 이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의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입법 독재. 그래서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유럽식 의원 내각제면은 막을 도리가 없어요. 입법부를 장악한 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기 때문에 막을 도리가 없는데 그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서 로마식 공화정을 도입한 미국은 대통령도 국민 선거로 뽑게 하면서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들었죠.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밖에 없죠. 이렇게 대립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독재는 막는데 국내 정치는 춤을 추게 되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제한되게 쓰게 만들어놨던 건데 그렇게 만들어놨던 어떤 행정부를 장악한 독재자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지금 입법부에서 자기 뜻을 펴기 위해서 남발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는 이 탄핵이라는 걸 집어넣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를 악용하는 거죠. 뭐뭐뭐뭐 하지 마시오를 뭐뭐뭐뭐 하는 거 말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미처 거기서 규정하지 못한 것들은 다 적법이다라고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전에 이거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T-50 고등훈련기 만들 때 그때 그 공동개발이라서 그 날개 주익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제작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록히드 마틴이 제작하게 되면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게 단가가 올라갑니다. T-50이 지금도 비싸서 수출이 잘 안 되는데 가격을 낮추려면 우리나라가 제작하면 싸요. 그래서 록히드 마틴한테 야 그거 우리한테 주라. 우리가 제작해서 가격 낮추겠다 했더니 록히드 마틴은 자기네가 이거를 자기 이윤까지 붙여서 한국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윤을 못 받잖아요. 또 근로자들 일감도 놓치니까. 그래서 자기네 원가 100원 플러스 자기네가 봐야 하는 이익 얼마를 붙여갖고 요 정도라면 넘기겠다 그래서 협상이 돼갖고 그걸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록히드 마틴보다 싸게 제작해서 T-50 가격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감사원에서 이걸 문제다라고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때 감사관이 저한테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방산 제품에는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뭐뭐뭐뭐가 있어요. 재료비 쭉 있는데 그때 이 카이는 록히드 마틴한테 록히드 마틴이 손실을 보는 자기네 이득이 있죠. 이 주익을 제작함으로 해서 자기 벌어가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 이익을 포함시켜서 넘겼어요. 근데 카이는 그걸 보호자에 주고도 주익값이 싸기 때문에 자기네가 일감으로 가져왔던 건데 이 방산 원가 규정에는 저쪽에 이익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없다.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건 없다라는 걸로 해서 그걸 감사를 해서 검찰에 넘겨 수사를 하겠습니다. 아주 카이 사람들이 시달렸는데
검사가 이건 과잉 해석이다 하고 그때 이제 종결 처리하면서 끝났는데 이런 것들이 악용입니다. 뭐뭐뭐 나열돼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걸로 해석해서 T50의 가격을 낮춰도 불법이다라고 거는 그런 감사관이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하고 만나고 야 그게 말이 되느냐 하고 한참 취재를 하다가 다툰 적이 있는데 이게 악용이죠. 이게 입법 독재고 탄핵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 탄핵 통치하는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이원호 의원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탈당을 하겠다. 비명계가 비명을 지르면서 탈당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이준석은 국힘당에 문제가 있다. 있죠. 그리고 신당을 떠들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건데 어떤 것이 옳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거는 자기 당 이기주의고 이준석은 참 제일 잘했을 때를 기준으로 자기 실력을 그걸로 보고 가는 것 같고 비명은 민주당의 위기를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거대 정당으로서 힘을 쓰겠다. 조폭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한국 정치의 현황입니다. 민주당이 많이 민생 얘기했는데 민생 얘기는 쑥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총선에 이기겠다는 걸로 총 전진하는 걸로 보입니다. 조홍천 의원이 지식할 것 같다라고 한 게 빈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은 내년 총선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민주당 기대, 민주당도 지금 이준석처럼 168석, 처음엔 180석이었죠. 그걸 기준으로 그게 자기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는데 그게 아마 실수가 될 수도 있다. 왜냐? 정치는 생물이니까. 자기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운동선수라면 가장 잘했을 때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제일 안 됐을 때를 나이 상태로 보고 더 올리기 위해 노력하죠.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 반대로 가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